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명품 조각 10선 중 그 5번째 작품으로 현대 조각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오기스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생각하는 사람은 로댕이 제작한 지옥의 문 상부인 문틀에 끼우는 널빤지 위에 위치한 조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로댕은 1888년에 생각하는 사람을 지옥의 문으로부터 독립된 작품으로 실물 크기보다 더 크게 제작한 후 1904년 살롱에 출품하여 이후 로댕의 기념비적인 조각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먼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탄생하게 된 지옥의 문 제작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화재로 불타버린 감사원 건물 자리에 최고로 화려한 장식 미술관을 건축하기로 계획하고 이 박물관의 정문을 기념비적인 조각으로 이루어진 문으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880년 로댕에게 장식 미술관의 문 제작을 의뢰하자 로댕은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의 영감을 받고 지옥의 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벽에 최후의 심판을 그려 신곡 속의 지옥, 연옥, 천국 3편을 그림으로 표현했듯이 로댕은 신곡 속 지옥편을 조각으로 섬세하고 장엄하게 표현하기로 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롯해 200개가 넘는 조각상을 만들어 지옥으로 향하는 인간의 고통과 번뇌, 죽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인물 조각상들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1885년 장식미술관 건립이 취소되자 이후 4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작품을 수정하여 1900년 석고로 된 지옥의 문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동 작품은 모두 로댕의 사후에 제작된 것으로 1917년 죽을 때까지 꼬박 37년을 작업하고도 작품을 끝내지 못해 미완성작으로 남았고 1926년에야 프랑스 정부의 총괄 아래 최초의 청동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초 장식미술관 예정 부지에는 1896년 오르셈 미술관이 들어섰습니다. 현재 오르셈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옥의 문은 석고상입니다. 로댕의 친구인 조각가 앙뚜안 브루델은 지옥의 문은 걸작으로 가득하다고 격찬했습니다. 실제로 지옥문에 나오는 여러 인물상은 그 하나하나가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새망령, 웅크린 여인, 우골리노와 그의 아들들, 파올로와 프란체스카, 무릎 꿇은 당녀, 순교자 등이 그러한 인물상인데 이들 인물상들은 훗날 독립작품으로 더 한층 발전하여 지옥의 문은 로댕 예술을 대표하게 되는 작품들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물상은 얼마든지 독립적인 작품으로 따로 떼어내어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었고 석고, 대리석, 청동으로 쉽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상들은 말년까지도 로댕에게 풍부한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애초에 로댕은 200여 명의 인물들이 서로 얽힌 군상을 만들어내고자 하였으나 나중에 인물상 여러 개를 없앴으며 1900년에 열린 석고상 전시회에서는 환조 인물상을 대다수 제거했습니다. 현재 세계 청동으로 만든 지옥의 문 소장처는 모두 7곳으로 파리 로댕 미술관, 필라델피아 로댕 미술관, 도쿄 국립서양미술관, 취리 쿤스트하우스, 스탠퍼드 대학교 미술관, 시즈오카 현림미술관 로댕관, 그리고 서울 삼성생명 본관 1층 플라톤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지옥의 문 원본이 소장되어 있는 파리 로댕 미술관입니다.
원래 비록 저택이었는데 로댕은 저택을 자신의 미술관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모든 작품을 기증하였습니다. 로댕 사후인 1919년 개관한 미술관의 정원과 내부에는 생각하는 사람, 입맞춤, 지옥의 문 등 수많은 로댕의 대표작과 그가 수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 해 평균 50만 명이 훨씬 넘는 관람객이 미술관을 방문하여 프랑스에서는 루브르와 오르세 미술관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는 미술관입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제작을 의뢰했던 장식미술관 건립 계획이 취소되면서 청동 지옥의 문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고 그 후 지옥의 문 일부로 만들어진 인물상들은 독립적인 작품으로 더 한층 발전하여 전시되게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도 지옥의 문에 등장하는 인물상 중 독립적인 조각으로 제작되어진 작품입니다. 지금부터 로댕의 기념비적 작품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로댕은 지옥의 군상들을 재판한 그리스도의 형상 대신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긴 사람의 조각상을 문의 상부 중앙에 위치시켰고 고뇌하는 시인 단테를 염두에 두고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테는 신곡에서 지옥문 앞에는 여기 들어오는 너희 온갖 희망을 버릴진저라고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이처럼 단테에 대한 묘사에서 시작되었는데 로댕은 처음에 단테를 망토를 입고 서 있는 인물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후에 우화적이거나 역사적 인물을 조각하는 대신 창조 행위에 몰두한 비정형의 예술가로 빚어내기로 결정하고 조각상에 시인이란 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시인은 문틀의 꼭대기에 솟아나와 있으면서 지옥의 영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숙고할 뿐만 아니라 그 전체 작품을 실현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로댕은 시인에 대해 그는 몽상가가 아니라 창조자다라고 하며 시인을 문틀에서 떼어내 보다 큰 독립작품으로 전시키로 결심하고 작품명도 시인에서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조각은 익명의 인물이 되었고 추상적인 작품으로 변신해버렸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의 높은 위치에 배치된 조각상이었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는 관람자의 시선을 의식해서 어깨와 팔 부분의 비율이 다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구성된 작품입니다. 이러한 인체 비율의 부조화는 조각상의 옆에서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데 상대적으로 큰 머리와 어깨 그리고 팔로 인해 조각상은 전체적으로 더욱 육중한 느낌을 보입니다. 생각에 잠긴 듯 오른손으로 턱을 괜 채 오른쪽 팔꿈치가 오른쪽이 아닌 왼쪽 대퇴부 위로 교차하듯 자연스럽지 않은 인체의 비튼 자세와 인체에서 근육을 강조시킨 표현주의적인 묘사는 대상의 진지하고 고뇌에 빠진 심리적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이 교차되는 자세로 인해 조각상 안으로 생겨나는 검은 그림자는 대상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더욱 잘 자아내고 있습니다. 로댕의 작품들이 이전의 고전주의적 작품과 틀린 것은 표면이 매끄럽게 다듬어지지 않고 면과 굴곡이 많아 빛의 반사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제작법은 마치 빛의 변화에 따른 빠른 분놀림을 특징으로 하는 인상주의 회화처럼 빛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조각상이 달라지게 보이게 함으로써 인상주의적 요소가 발견됩니다. 이 작품이 살롱에 출품되었을 때 기존의 조각상들과 달리 마무리가 덜 된 듯한 매끄럽지 못한 표면 처리를 보고 파리의 기성 비평가들은 차가운 냉소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로댕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미술지 레자르의 편집장인 가브리엘 무레는 이러한 비평가들의 평가에 대항하기 위해 기부금 모금 형식으로 항의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청동으로 주조하여 훨씬 위력을 갖춘 생각하는 사람은 파리시에 기증되어 1906년 팡테옹 광장 앞에 세워져 화려하게 재공개되었으며 1922년에 로댕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레옹 도데는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이 조각상을 위해 광장이 만들어진 것처럼 팡테옹 광장을 채우고 있었다. 로댕의 작품들은 초시간적이지만 주어진 사건에서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로댕은 당시 최고의 공공기념비를 제작했던 것입니다. 모국 프랑스에서 평론가들의 냉소를 받았던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1904년 프랑스 인상파 화가 모네와 미국에서 공동으로 전시회를 개최해 성공을 거두고 유럽에까지 유명해졌으며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의 하나가 되어 전 세계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로댕은 현대 조각의 아버지로 19세기 인상파 회화와 더불어 프랑스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고전주의 작품의 경우 작품의 재료는 완성품에 매몰되어 재료 원래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댕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작품의 원재료 자체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들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고전주의 작품의 경우 완성품으로 변신하기 이전의 재료 원래 모습은 사라지고 완벽히 다듬어진 완성품만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댕은 원재료와 완성품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감상자들로 하여금 다듬어지고 깎이기 전의 원재료 자체가 가지는 그 생명력을 느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가공을 통한 예술적 환영으로의 변신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예술의 위대성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에 스스로의 몸을 내던지기 전에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팽팽한 긴장감과 사실성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로댕의 조수 생활도 했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그가 쓴 로댕 전기에서 그는 말없이 생각에 잠긴 채 앉아있다. 그는 행위하는 인간의 모든 힘을 기울여 사유하고 있다. 그의 온몸이 머리가 되었고 그의 혈관에 흐르는 피가 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 원본을 포함한 11개의 진품이 있습니다. 예술적 창작물에 대한 각 나라의 법이 다른데 대부분의 나라가 조각 작품의 경우 원작 틀에서 찍어낸 것 중 10개에서 12개까지 진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명품 조각 10선 중 5번째 작품 오기스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번째 작품으로 세계적 명품으로 손색이 없는 우리 국보 제83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